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원소라는 개념은 뭐고, 원자라는 개념은 뭐고, 원소 원자? 같은 거 아니야? 다른가? 혹은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게 되고, 이런 분자들이 모여서 어떠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이번 단원의 물질의 구성에서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지금도 계속 해왔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물질, 뭐야? 원소를 이해하고, 원소의 특징이 뭐고, 원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한 이런 원소 얘기를 한다라고 했으면, 이제 일단 과거에 과학자들이 그리고 현재의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물질관이 변화가 됐는지 한번 히스토리를 쭉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크게 고대하고 그 다음에 고대, 중세, 그리고 근대, 아주 오래전, 그리고 조금 그 사이, 그 다음 현대, 근대, 근처 지금의 현대와 그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한번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먼저 고대야,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물질을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어떤 관찰을 한다거나 분석을 한다는 기구들이 없었지. 그러니까 일단 생각으로 모든 걸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어떠한 자연을 이루고 있는 기본 물질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로 설명을 하려고 했어. 굵직굵직한 거, 좀 세부적으로 보면 되게 많은데 일단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탈레스라고 하는 BC 624에서 546, 정확하지는 않아. 그래서 물음표를 해놓은 거야. 왜? 정확한 문헌이나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요때쯤이다라고 물음표 해놓은 거야. 알겠어? 정확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탈레스라고 하는 과학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1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쉽게 말하면 화분에 물을 줬는데 싹이 나. 씨앗이 있는지도 몰랐어. 물을 줬어. 싹이 났어. 또 물을 줬어. 그게 커가. 그러다 보면 결국에 막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는 걸 봤네. 그래서 물을 줬더니만 식물이 싹도 피우고 꽃도 나고 열매도 만들었어. 그걸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한 거야? 탈레스라는 과학자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물을 이루는 기본 물질은 물이다. 1원소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니? 꺼지나 봐. 지난번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꺼진 거야. 어떻게 한 40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5분밖에 녹화가 안 된 거야. 어떻게 했겠어? 다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수업 내용을 찍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 파트는 그냥 다시 날려버리겠어. 근데 그때 학생이 여기 앉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화면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꺼졌는지를 몰랐어. 한 명 수업이라. 보다가 꺼지면 얘기를 해줘. 그 다음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BC 490에서 430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 엠페도클레스 같은 경우는 사원소설 얘기를 했어. 물질을 이루는 근본은 뭐다?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 원소로 모든 물질, 만물, 모든 물질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봐봐. 사랑의 힘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미움의 힘에 의해서 분리가 돼서 만물이 됐어. 자, 그러니까 물, 불, 흙, 공기가 사랑을 하면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결합한 물질들이 어떠한 특정 물질을 만들게 되고 이게 또 미음이 되면 분해가 돼서 또 다른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대. 사원소설 물, 불, 흙, 공기 됐니? 이게 엠페도클레스고 자,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란 음영 표시가 되어 있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의 모양이나 배열이 달라지면서 다른 물질이 된다고 주장을 했대. 됐니? 아 이제 조금 있어 보여 뭔가. 이때는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 같은데 여기서는 조금 있어 보여. 지금 현대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좀 그럴듯해 보여. 일단 데모크리토스가 원자 얘기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이후의 과학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 BC 460에서 BC 370 이때 입자설이라는 얘기를 했어. 아니 참 미안해. 사원소설 얘기를 했어. 사원소설 384에서 322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봤지? 네. 들어본 적 있어? 네. 많이 들어봤을 거야.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업적이 대단했었겠지. 뭐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때도 대단했어. 영향력이 컸겠지. 그러니까 그 훌륭한 철학자이자 과학자 그때는 별거 다 했어. 수학하는 사람이 과학도 하고 과학하는 사람이 철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다 어땠어? 다방면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면 돼.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야? 그 그림 유명하지? 그림만 유명해? 과학적인 업적도 있고 철학적인 업적도 있고 다 대단했다고. 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야.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업적이 영향력이 대단했겠지.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했냐면 이 형님이 사원소설이라는 얘기를 했어. 여기 엠페도클레스가 사원소설 얘기를 했잖아. 만물은 불, 흙, 공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라고 보면 돼.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을 바탕으로 발전시켰어. 만물의 근원을 흙, 공기 흙, 공기 같네? 사원소들이 따뜻한, 차가운, 건조한, 습한 네 가지 기본 성질 중 두 가지이며 이 성질의 조합에 따라 서로 변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물, 공기, 불, 공기, 물, 흙, 차가운, 건조한, 따뜻한 요 두 가지를 가지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변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같은 경우에는 중세 시대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쳤으며 근대 화학이 탄생하기까지 서양의 물질관, 우주관, 운동관 등을 지배하게 됐다라고 보면 될 거야. 지대한 영향을 준 학자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맞구나 그럴듯한 얘기다가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한 거야.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야. 근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사원소설들을 서로 어떻게 되냐, 조합만 잘하면 서로 변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위대한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를 추종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자, 이렇게 고대의 물질관이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게 될 거야.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위대한 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원소설을 믿고 그대로 영향을 받았겠지.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연금술이 발달하게 됐다. 연금술사가 뭐니? 그 돌을 금으로 만든. 아, 그렇지. 돌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떠한 처리를 해서 뭐 만들려고 해? 금 만들려고 하고 은 만들려고 하고 하는 게 연금술사들이 하는 연금술이란 말이야. 왜 그랬어? 아니, 아리스토텔레스 위대한 과학자가 뭐라고 했어? 사원소를 어떻게 서로 배합만 잘 하면 다른 물질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이 뭘로? 금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중세의 물질관 같은 경우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금 만들어 보려고 은 만들어 보려고 이러한 연금술이 많이 발달하게 됐다. 자, 순, 황 같은 값싼 물질 같은 걸로 금을 만들려고 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와 싼 애들끼리 서로 결합을 시켜보는 거야. 반응을 시켜보는 거야. 끓이기도 해보고 어떤가 물질을 첨가해서 끓이고 온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맞춰보고 섞는 물질도 여러 가지 얘를 또 빼보고 얘랑 섞어보고 또 얘 섞어보고 막 그런 식으로 어때? 금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계속 시도를 해봤을 거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적어놔. 1번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해봤어. 결과 실패. 1번 했었던 실험 조건이 있을 거지. 이제 조건이 안 맞았으니까 금이 안 만들어졌어. 그러면 2번 뭐랑 이번엔 온도를 몇 도에 몇 분간 또 시켜봐. 실패했어. 그러면 또 온도를 바꿔보고 또 반응 시간을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넣는 이러한 값싼 원소들, 값싼 재료들을 또 다른 걸로 바꿔보는 거야. 계속 바꿔보고 결국엔 다 실패했지. 수백 번, 수천 번 다 했는데, 즉 연구는 실패를 했어. 연금술 만들 수가 없어. 값싼 철로 금을 만들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실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 실험 기구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개발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과학 발달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 거지. 자꾸 조건도 바꾸고 기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패는 했지만 계속 과학은 발전하게 됐다. 과학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연금술의 자, 근대의 물질을 한번 봅시다. 이제 근대에 오게 되면 굉장히 그 전까지는 과학적인 요소보다는 이제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있었다라고 보면 이제 근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바꾸고 현대적인 원소 개념이 정립되고 주장이 됐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근데 이전까지는 철학적인 추상적인 요소가 됐다라면 조금 더 이 근대에는 과학적인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거야. 자, 보일 봅시다. 1627년, 1691년 보일의 원소설이야. 자, 보일이 뭐라고 했냐면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자, 이러한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현대적인 원소 개념을 최초로 주장을 한 게 누구야?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현대적인 원소 개념을 최초로 주장을 했어. 주장만 한 거야. 주장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 실험 결과를 제시했겠지. 일단 보일은 요거야. 현대적인 원소 개념. 여기 그 전에 원소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적인 원소 개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원소 개념을 최초로 주장을 했다. 그 다음에 라부아지에의 원소설이야. 자, 라부아지에 같은 경우는 1743년, 1794년 이렇게 1700년대라고 볼 텐데 이때
보일이 현대적인 원소,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증거를 찾아서 원소라는 개념을 정의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부아제는 33종의 원소를 발표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물분해 실험을 최초로 진행을 했었어. 자, 그 전까지는 뭐야? 물질이라는 기본 물질이 물, 흙, 공기라고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물이 원소라고 했는데 물을 분해를 했어. 분해를 했더니 물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공기, 산소와 수소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즉, 물은 어떠한 물질들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최초로 밝힌 사람이 라부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는 원소인 거야? 물이 아니야.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최초의 과학자가 누구다? 라부아제예요. 실험을 통해서 그냥 이건 물은 원소가 아니야. 왜 물이 원소야?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라는 거지. 그 전까지는 뭐야? 그냥 얘기한 거야. 그냥 이런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그러면 그 누가 어떠한 얘기를 하면 그걸 추정하는, 그거를 받드는,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는 10명 지지해, 얘는 20명 지지해. 그럼 누가? 20명 지지하는 얘기가 맞아. 왜?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근대에서는 어떻게 됐어?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실험 결과.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실험을 했냐면 라부아제는 봅시다. 물을 주철관에다가 붓고서 그 주철관을 이 난로 위에, 벽난로 위에서 주철관을 쭉 놓고 가열을 했어. 그랬더니 주철관이 뭐야? 철로 이루어진 관이야. 뜨거운 주철관으로 물이 통과가 되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를 하는 실험을 했어. 자, 그러면서 이 철하고 철에 산소가 반응을 하면서 산화철이 되었고, 여기 물에서 분해된 수소가, 분리가 된 수소가 어디에 따로 이렇게 모아지게 됐다라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쇠가 물이 분해가 돼서 산소랑 결합이 돼. 산화철. 뭐 어떻게 되겠어? 산화철. 쉽게 말하면 녹쓰는 거야. 녹쓰는 현상과 따로 기체를 모았더니 수소가 생성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최초로 물이 그 전까지는 물질을 이루는 구성물질 원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이 또 분해가 됐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는 걸 보면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공을 한 게 누구야? 라부아제가 된다라는 거야. 그거 말고 물 합성도 해. 물이 기본 성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수소하고 산소 집어넣고 여기다 스파크를 주는 거야. 전기불전 장치. 스파크를 줬더니 물이 만들어지게 됐네?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만들어졌으니까 물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 기본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겠지. 이건 라부아제 실험은 아니고 이게 라부아제 실험이야. 자, 이런 식으로 그 전까지는 물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원소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대에서는 실험을 해보니까 물이 분해가 되네?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원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물의 전기분해 실험을 하는 걸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전기분해 실험 장치에 수화나트륨을 녹인 물을 가득 채우고 여기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연결해 놓고 전류를 흘려보내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수화나트륨이 물이 있고 여기 한쪽에 플러스극 쪽에 마이너스극 쪽에 따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이 분해가 되면서 기포가 생겨지게 될 거야. 기포가 생겨나가서
플러스 극에는 산소가,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가, 여기 봐. 전기 연결하는 수 이때 뽀글뽀글 올라오고 뽀글뽀글 올라올 거야. 그랬었을 때 플러스 극에는 산소,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 기체가 모아지게 되더라. 물이 분해가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극 쪽에 이게 산소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때 모아진 기포에다가 성냥불, 꺼져가는 성냥불 향을 갖다 댔더니 갑자기 확 타오르더래. 아, 산소구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야, 불씨를 갖다 놨더니 퍽 소리가 나오면서 꺼지더라. 퍽 소리가 나더라. 아, 수소 기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물의 전기 분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야?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리가 된다? 물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나중에 뭐 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따로 모여지고 몇 대 몇으로 모여지고 뭐 그런 것도 뒤에 배우게 될 거야. 일단 물분해 실험을 할 때 플러스 극 쪽에 산소, 마이너스 극에 이산화탄, 수소가 모아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여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라버제가 발표한 33종의 원소 중에 빛도 있고 열도 있고 알루미늄, 산화알루미늄, 석회, 이산화기소 같이 오늘날 원소가 아닌 것도 일부가 섞여져 있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과학이 그렇게 충분히 발달하고 분석하는 기기가 없다 보니까 더 분해를 못하니까 그날 기술로는 이것도 원소구나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일부 지금이랑 안 맞는 것도 있었다. 33종의 원소 라부아제가 발표한 거. 그다음 자, 물질관의 변화 순서. 이제 뭐 요즘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자세하게 안 배우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니까 시술이니까 조금 기본적인 것만은 알아두자라는 거지. 자, 탈레스의 1원소설에서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 그 다음 연금술, 그 다음 보일의 현대적인 최초의 원소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라부아제의 원소설. 이렇게가 어떻게 되니? 물질관의 변화 순서가 될 거니까 그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대와 근대의 원소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고대의 물질관에서는 원소의 개념은 물질의 성질이나 성분 개념으로 설명이 되었대. 물질의 성질. 그런데 근대의 물질관에서는 원소의 개념은 구체적인 물질 개념으로 설명. 만물의 근원은 물이며 모든 물질은 물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한 학자 누구니? 탈레스가 되겠지. 탈레스야? 텔레스야? 탈레스지, 탈레스. 탈레스. 물질이 물, 흙, 공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원소들이 따뜻함, 차가움, 건조함, 습함 네 가지 기본 성질의 변화로 서로 다른 원소로 변환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 거 누구야? 그렇지. 변환이 얘기가 나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될 거야. 자, 순, 황 같은 값싼 물질로부터 값비싼 금을 만들려고 했던 방법을 뭐라고 해? 그렇지. 연, 금, 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3종의 원소를 발표하면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를 했대. 그러면서 물은 원소가 아님을 밝힌 거 누구야? 라부아제가 되겠다라는 거. 자, 이게 물질관의 변화가 될 거야. 원소라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아까
물이 분해가 되면 수소가 되고 산소가 되고 분해가 된다라고 했어. 이렇게 수소, 산소와 같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게 될 거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면서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을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게 된다. 자, 원소는 종류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 수소, 산소, 금, 은 다 달라. 성질이 종류에 따라서 성질이 다 다르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소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 중에 90여 가지 정도는 자연에서, 일반 자연에서 발견이 된 거고, 나머지 몇 개니, 한 28가지, 30여 가지는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든 원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한 118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될 거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 원소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다. 금속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원소로 크게 나누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같은 비금속 원소가 22종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원소들은 금속 원소이다라고 일단 들어만 둬.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까. 알겠지? 아, 그런 게 있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물질들을 봤었을 때 어떤 물질들을 이루는 원소들이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혹은 두 가지 이상 원소들이 모여져서 어떠한 물질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소라는 것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얘기를 한다. 이 원소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면 수소 들어본 적 있니? 네. 지금 요즘에 수소차도 있어. 수소를 원료로 해서 운행을 하는 자동차도 있어. 본 적 있니? 네. 이렇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118가지 원소 중에서 가장 가볍고 혼자 보는 거 1번이야. 가장 작아. 가장 가벼운 원소 수소가 될 거야. 그래서 수소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야. 이런 것도 다 배우게 될 거야. 왜 H라고 부르는지. 그 다음에 폭발력이 강하며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이용이 된다라고 보면 될 거고 현재 우리 자동차의 연료로도 사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 헬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라지 H 스몰 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공기보다 가볍고 폭발하지 않으므로 비행선의 충전 기체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자 안에 있는 애 질소 얘기도 해줄게. 헬륨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쓰는 건 저거밖에 없어. 헬륨 뭐 기계 분석하는데 물질을 분석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헬륨은 헬륨가스 이용해서 풍선 매달아 놓을 때 풍선에다 헬륨가스 집어넣고 묶어가지고 끝에 리본 달아서 놔두면 어떻게 해야 돼?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뜨겠지. 그래서 여기 매달려 있는 파티할 때 뭐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 산소는 어디 쓰고 있지? 공기를 이루고 있는 물질 중 대부분의 78%가 질소고 그 중에 21%가 산소야. 산소 우리가 언제 쓰고 있어? 우리 숨 쉬고 있잖아 지금도. 이렇게 생물의 호흡과 물질의 연소에도 이용을 한다. 물질이 연소가 된다. 연소가 뭔데? 타는 걸 연소라고 하지. 과학에서의 연소 얘기하면 산소와 결합을 한다.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앞으로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될 건데 이렇게 산소가 있어야만 연소가 일어나. 산소 없으면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다음 탄소, 숯 이런 연필의 끝에 흑연 혹은 다이아몬드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C로. 알루미늄. 알루미늄 이렇게 표시했어. 알루미늄 AR. 이런 프레임들. 그리고 저쪽에 창틀 다 가벼워. 그리고 강해. 그래서 알루미늄 박을 만든다거나 저 창틀 재료 혹은 공기 이제 항공기의 몸체를 알루미늄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 금이네. 금은 뭐니? AU니? 금이? AU야? 얘는 금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물과 반응하지 않는데 반응성이 작아. 그러니까 오래 놔둬도 예쁘지.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서 장신구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그리고 전기 전도성도 되게 높아. 그렇지. 핸드폰의 그 기판에 금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뭐야?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좋거든. 전류를 잘 흘려보내. 그럼 전선도 금으로 만들어주면 전류가 잘 통하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100이라는 전류를 전기선에 보내주면 가정에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덜해. 효율이 좋은 전선이 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니까 구리를 사용하는 거야. 전기선을. 어쩔 수 없이. 자, 이런 금. 그 다음에 규소 봅시다. 규소. 규소 이렇게 쓰지. SI. 반도체의 성질을 나타내므로 각종 전자장치에 사용을 할 거고. 철은 지구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금속 중 하나. 단단하고 무겁고 건축 재료나 철근, 철도, 레일 등에 이용하는. 구리. 전류가 잘 흘러 전선으로 이용되고 열을 전달하니까 각종 조리기구에도 혹은 보일러 관 등에 이용을 하고 있어.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지. 여기 보면 질소를 이용을 한다거나 수은을 이용한다거나 염소를 이용한다거나 많은 예들이 있겠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한다. 원소는 종류에 따라 뭐가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 원소 중에 가장 가벼운 원소로 우주 왕복설의 연료로 이용되는 거 뭐가 된다? 수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중 첫 번째, 불꽃 반응에 의한 원소의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꽃 반응, 쉽게 말하면 태워서 어떠한 불꽃을, 어떠한 색깔의 불꽃을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금속원소나 금속원소가 포함된 물질에 불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원소 종류에 따라서 각각 특정한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물질에는 어떠한 성분으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쉽게 말하면 얘가 뭔지 몰라. 뭐가 섞여 있다. 그런데 불꽃 반응 태웠어. 그랬더니 노란색을 나타냈어. 그러면 이 물질에는 나트륨이 속해 있구나. 빨간색이 나타났어. 리튬인가? 스트론튬인가? 섞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성분원소 중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일부 금속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데 여기 별표 쳐야 돼. 이 불꽃 반응색으로 모든 원소의 불꽃 반응을 볼 수는 없어. 금속 원소 중에서도 일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가지만 불꽃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자, 일단 봅시다.
리튬이라고 하는 원소는 불꽃 반응색이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돼. 빨간색. 그 다음에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스티론튬은 빨간색. 구리 청록색. 바륨은 황록색이야. 자, 여기 보면 리튬하고 스티론튬은 둘 다 빨간색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에 따른 이 불꽃 반응색은 다 기억을 해둬야 돼. 그런데 뭐 외우는 방법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리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 아니면 뭐 말을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들어서 외우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냥 외우기 쉽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부르는 거지. 황바씨 구청에서 빨리 볼륨을 논아가 뭐냐면 나무에 이제 사투리라고 보면 돼. 논아주심 해가지고 황록색은 바륨, 구리는 청록색, 리튬은 빨간색, 그 다음에 볼륨,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슘은 주황색. 맞아?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 그런데 뭐 외우고 싶은 방법은 수은이 네 마음대로 해. 이게 편하면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뭐 노래를 만들어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이 원소, 금속 원소의 색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성분 원소 중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일부 금속 원소의 종류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금속 원소가 될 건데 7가지밖에 몰라요? 그럼 나머지 다른 금속 원소, 다른 원소들은 불꽃 반응 색이 없어. 얘네만 일부 금속 원소의 종류만 불꽃 반응으로 얘네만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불꽃 반응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 자, 일단 일부 금속 원소만 이런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불꽃 반응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백금이가 있어. 끝에 철사로 되어 있어서 소량 어떤 시료들을 혹은 균을 도포를 할 때나 쓰는 게 이제 백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백금이로 살짝 이 금속 원소들을 묻혀서 그 어디니 알콜 램프 심지 불타오르는 불꽃에다 갖다 놓게 되면 그 반응색을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지. 왜 불 켜놓고도 갖다 찍어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비교적 실험 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단해. 뭐 굉장히 복잡하거나 아니면 절차가 여러 개가 되거나 그렇지 않지. 그냥 시료만 살짝 백금이를 떠서 불꽃에다 넣어서 태우기만 하면 되니까 실험 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단해.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이 적어도 물질을 구성하는 금속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 끝에 쉽게 말하면 수은이들이 코딱지만큼만 있어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특징. 굉장히 적은 양도 금속 원소 종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포함된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같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다 다르지. 서로 다른 애인데 얘는 나트륨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나트륨은 노란색의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도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 얘도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되겠어. 자,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다르지만 금속 원소의 종류, 나트륨 있으면 같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난다. 됐니? 네. 이러한 불꽃 반응색을 통해서 일부 금속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 원소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인 선 스펙트럼에 의한 원소의 확인이야. 얘가 분광기라는 애인데 네. 분광기는 빛광자야. 빛을 분석하는 기구야. 빛의 파장에 따라 분리하는 기구를 분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을 분광기로 아까 색깔 나타났잖아. 저거를 이 분광기로 관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색의 띠를 관찰할 수가 있어. 띠가 뭔데? 띠 이런 식으로 띠야.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의 띠, 즉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가 있다. 뭐를 통해서? 분광기를.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먼저 스펙트럼이라는 얘기를 할 거야. 스펙트럼. 자, 빛을 분광기에 통과를 시키면 빛이 분산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깔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너희는 초등학교 수업 때 저때 봤을 거야. 프리즘이라고 해서 삼각형의 이런 프리즘에다가 빛을 비춰놓으면 반대편에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로 빛이 분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요게 이제 스펙트럼이야. 빛을 분광기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빛이 분산이 돼서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내는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을 하게 되면 연속적인 색깔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 빨주노초 파남보로 색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띠가 연속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여기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나와 있었지. 요거는 금속 원소가 포함된 물질의 불꽃 반응색을 분광기로 관찰. 아까 리튬은 노란색의 불꽃 반응이 나타나고 리튬은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슘은 주황색, 칼륨은 보라색 뭐 이렇게 색깔이 쭉 나타나게 됐잖아. 그 불꽃 반응색을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분광기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선 모양의 불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나타나. 이게 연속이지. 여기는 연속이 아니고 하나만 띠가 하나 나타났으니까 불연속적인 색깔 띠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야. 뭐를 관찰했었을 때? 금속 원소가 포함된 물질의 불꽃 반응을 이 분광기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띠로 나타나게 돼. 연속적이지 않은. 즉, 자, 아까 나트륨 같은 경우에 노란색의 불꽃 반응이 일어나는데 걔를 분광기로 보면 이렇게 노란색의 띠가 하나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리튬의 불꽃 반응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이쪽에 빨간색 띠가 하나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은 선 모양의 불연속한 색깔의 띠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됐니?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야. 스펙트럼은 빛이 분산이 돼서 나타나는 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느냐 혹은 이런 띠의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그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봤었을 때 스펙트럼의 특징을 보게 되면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선의 색깔이 달라. 선의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이게 뭐야? 다른 원소, 종류가 다른 원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선의 색깔은 똑같아. 그런데 위치가 다를 경우 혹은 개수가 달라 혹은 굵기가 달라
그러면 다른 원소라라는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물질에 포함된 원소 종류 따라서 선의 색깔, 위치, 개수, 굵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원소의 선 스펙트럼은 원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 모든 원소가 이러한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선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선 스펙트럼은 원소마다 다 다르다고 했어. 그런데 아까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 같은 경우에 리튬도 빨간색이었고 스트론튬도 빨간색이었어. 맞니?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만큼 떴어. 스트론튬인지 뭔지는 몰라. 떠가지고 불꽃 반응색을 딱 봤는데 빨간색이야. 그러면 이게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모른다는 거지. 그럴 때 그 불꽃 반응을 분광기로 관찰을 하면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이 다 다르다고 했지. 그러면 육안으로 보여지는 불꽃 반응색은 빨간색인데 분광기로 보면 리튬하고 스트론튬 둘 다 붉은색이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야. 자, 봐봐. 위에는 선이 하나, 둘, 셋, 넷. 밑에는 선이 파란색도 하나, 둘, 셋, 넷. 노란색 하나, 빨간색도 종류가 주황색, 빨간색 두 개. 어때? 리튬하고 스트론튬의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지. 이렇게 원소의 종류가 다르다? 그러면 선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아까의 불꽃 반응색으로는 둘 다 빨간색이니까 구별이 안 가. 걔네를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하게 되면 원소마다 나타나는 요 선 스펙트럼이 다르므로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들도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이것도 양이 많거나 적거나 해갖고 막 달라지진 않죠. 양이 적어도 똑같은 색이 똑같은 자리에 나타나. 양이 많다고 해서 이게 뭐 더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이게 막 옆으로 퍼지거나 아니면 이게 더 많아지지는 않아. 모든 원소 같은 원소면 종류가 같건 여기 질량이 많건 적건 똑같이 나타나게 돼. 같은 원소일 경우에는. 자, 그러면 물질의 선 스펙트럼에서는 이런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각 성분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물질 속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떠한 물질들이 여러 개가 섞여져 있는 애들을 이 분광기로 관찰해서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여기에 몇 가지 성분, 두 가지 성분이 섞여 있구나, 세 가지 성분이 섞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원소가 섞여 있는지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 봅시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건데 선 스펙트럼 분석하는 방법인데 물질 X가 있어. 이거는 뭐가 있는지 몰라. 그냥 물질 X라고만 알고 있어. 얘를 금속원소에 물질 X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원소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임의의 원소 ABC의 불꽃 반응을 선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봤대. 그래서 ABC의 선 스펙트럼 분석해 놓은 걸 갖다 놓고 물질 X도 마찬가지로 선 스펙트럼 갖다 놓고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지. 그랬더니 자 A가 지금 선이 뭐가 있냐면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 잘 안 보여. 화면. 세개 빼고 다 있는 잘 안 보여서 이걸로 물질 X에 포함된 선 스펙트럼하고 A하고만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어디니? 요 빨간색
여기 빨간색, 그 다음에 이쪽, 여기, 그리고 여기네. 이게 물질 X하고 원소 A에 있는 거랑 다 겹치지. 네. 그 얘기는 뭐야? X에 원소 A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원소 B 보자. 원소 B. 원소 B는 다른 걸 보자. 원소 B의 경우에 얘지. 여기 네.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 여기네. 네. A하고 물질 X랑 겹치니? 안 겹치는 거. 이 부분은 지금 여기 겹치는데 요 부분은 지금 없지. 네. 이 얘기는 뭐야? 원소 B가 물질 X에는 원소 B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원소 C 봅시다. 여기 그 다음 아닌가? 맞지? 여기까지네. 맞니? 네. 이게 지금 물질 X에 다 있니? C가? 네. 그러면 물질 X에 원소 C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네. 이해되지? 네. 물질 X의 선 스펙트럼을 각각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과 비교를 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겹쳐지는 애들이 이 물질 X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불꽃 반응 일부 불꽃 금속 원소 일부만 확인할 수가 있어. 그리고 선 스펙트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이외에 원소를 구별하는 법은 특정 원소와 반응을 하면 뭐 색깔이 변하거나 혹은 앙금 밑에 뿌옇게 혹은 응집이 일어나서 밑에 이렇게 가라앉는 앙금 생성 반응 등을 이용을 해서도 원소를 구별할 수도 있다라고 볼 거고, 요 앙금 생성 반응은 다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얘랑 섞었는데 노란색의 앙금이 생기고 흰색의 앙금이 생기고 검은색의 앙금이 생겨. 그거를 보고서 이쪽 미지의 시료에는 어떠한 성분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 그 방법도 다음 시간에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어떠한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해볼 거야. 과학자는 주로 빈칸에 알맞은 원소 이름 또는 불꽃 반응색을 쓰시오. 나트륨 무슨 색? 노란색이 될 거예요. 리튬 빨간색. 그 다음 청록색은 아까 뭐라고 했어? 구청이라고 했지. 구청이니까 뭐야? 구리가 될 거야. 노나주슘 슘은 칼슘밖에 없지. 맞아? 칼슘. 그 다음 보칼이겠거든. 보라색. 맞아? 칼륨은 보라색. 그 다음 스트론튬, 얘는 T자로 외워야 돼. 빨간색. 리튬하고 색이 같다라는 거야. 자, 햇빛을 분광기로 보면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리튬 스트론튬과 같이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으로 같아. 그러면 이러한 불꽃 반응색이 같은 애는 무슨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다? 맞니? 불꽃 반응색은 둘 다 빨간색으로 같지만 선 스펙트럼 분석 분광기로 보게 되면 선의 종류, 선의 개수라든지 선의 굵기, 선의 색깔이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게 돼서 구별할 수 있다. 됐니? 네. 자, 봅시다. 여기 우리가 국이나 찌개가 넘치게 되면은 대부분 노란색 불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한번 집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 네.
집에서는 이런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에서 끓여서 식탁 위에서 먹기 때문에 요거를 볼 수가 없는데, 식당 같은데 고기 먹으러 가면 이렇게 된장찌개 이렇게 끓여서 나오고 그런 데에서 막 바글바글 끓다 보면 이게 바깥으로 넘쳐서 여기에 흘러내려 국물이. 그러다가 여기에 불꽃에 의해서 막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꽃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을 자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이나 찌개에 들어서 거기다 뭐가 집어넣냐면 소금을 집어넣어. 네. 자, 우리가 국을 끓이거나 찌개를 끓이거나 싱거우면 소금을 넣기도 하고, 네. 원래 김치에 소금이 들어가 있거나 된장에도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이야. 소금의 주성분 염화나트륨이 거기에 이 국물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넘쳐서 염화나트륨이 어떻게 되니? 이 불하고 만나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불꽃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국이나 찌개가 넘쳐서 식당에서 먹을 때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야? 거기에 염화나트륨, 나트륨이라는 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야? 일부 금속 원소가 불꽃 반응에 특정한 색이 나타내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자, 탐구 봅시다. 불꽃 반응을 이용해서 원소를 구별하는 탐구가 있습니다. 자,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서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가 있다. 알루미늄 접시 위에다가 작은 솜을 올려놓고 솜 위에 준비한 물질을 각각 올릴 거야. 그 물질들은 염화나트륨이 있고 질산나트륨이 있고 염화스티론튬이 있고 질산스티론튬, 요거를 놓은 다음에 에탄올을 소량씩 집어넣어. 네. 불을 붙여야 되니까 소음이 젖을 만큼 에탄올을 소량 집어넣은 다음에 불을 붙여. 네. 그래서 불을 붙이면 이 에탄올이 타면서 그 안에 같이 집어넣은 이러한 물질들이 어떻게 되겠어? 같이 연소가 되면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게 되겠지. 네. 그래서 관찰을 해봤더니 잘 봐봐. 네. 염화나트륨 불꽃 반응 노란색, 질산나트륨 노란색, 염화스티론튬 빨간색, 질산스티론튬 빨간색. 자, 이름을 잘 봐야 돼. 승훈아, 여기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여기 염화스티론튬, 염화 같이 들어가, 여기 질산 같이 들어가, 그리고 스티론튬 들어가고 나트륨 이렇게 이름이 교차되는 게 있어. 그랬었을 때, 자, 노란색, 염화나트륨은 노란색, 질산나트륨 노란색, 염화스티론튬 빨간색, 질산스티론튬 둘 다 빨간색이야. 염화스티론튬, 질산스티론튬 빨간색이야. 뭐가 겹쳐지니? 스티론튬이 서로 겹쳐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지. 네.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뭐니? 나트륨 둘 다 노란색으로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염화구리와 질산구리 봅시다. 겹쳐지는 게 뭐야? 구리구리야. 네. 청록색 둘 다 청록색 불꽃 반응이 나타나고, 염화칼륨, 질산칼륨 둘 다 보라색이야. 뭐가 겹쳐져? 칼륨이 겹친다라는 거야. 네. 자, 결과 보면 물질을 구성하는 금속원소 종류, 금속원소가 나트륨이냐 혹은 스티론튬이냐 칼륨이냐 구리냐에 따라서 불꽃 반응색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 될 거야. 네. 그러면서 물질이 다르더라도 물질이 달라.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다른 애지. 네. 다른 물질인데 같은 종류 나트륨이라는 금속원소가 같은 종류의 금속원소가 있으니까 둘 다 뭘로 나타나요? 노란색으로 나타나요. 네. 염화스티론튬, 질산스티론튬 달라. 그런데 스티론튬이라는 금속 원소가 같이 있으니까 둘 다 무슨 색? 빨간색의 불꽃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 네. 자, 저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기로 된 도가니 위에다가 네. 솜을 올려놓고 그 위에 어떤 물질을 올려놓고 에탄올을 떨어뜨려서 불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도가니 위에다가
어떤 물질을 놓고 여기다 바로 그냥 에탄올 몇 방울 떨어뜨리고 불을 붙여서 불꽃 반응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아까 선생님이 이러한 백금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철사가 되어 있고 여기 손잡이 부분이야. 손잡이 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백금으로 이 성분을 백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백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 니크롬선 이 부분을 백금이 아니라 니크롬선으로 만들어 놓은 애도 있어. 얘를 이렇게 시료를 뜨는데 사용해서 불에다가 직접 갖다 놓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아까 그 도가니에다가 하거나 아니면 이런 백금이나 니크롬선을 일부 시료를 떠서 불꽃에다 직접 갖다 대는 경우도 있어. 네. 자, 같은 주제 다른 탐구지. 니크롬선 백금이 이용해서 물질의 불꽃 반응색을 알아볼 수 있는데, 니크롬선을 사용하는 까닭은 이 니크롬선 쉽게 말하면 겉으로 봐서는 그냥 철사같이 생긴 애야. 이 철사 니크롬선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속 원소들을 찍어도 불꽃 반응이 확연하게 구분 지어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백금이 때문에 이 니크롬선 때문에 나타나는 불꽃색인지 아니면 거기에 묻혀져 있는 금속 원소 때문에 색깔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럼 니크롬선 색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자,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에 넣어서 염산이니까 뭐야? 살균 효과가 있겠지. 거기에 이제 묻은 불순물을 제거해. 왜냐면 자, 이걸 나트륨을 갖다가 넣고 실험을 하고서 다음에 스티론톤 갖다가 또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니크롬선에 아까 했던 나트륨이 일부 묻어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정확한 실험이 안 되니까 어떻게? 여기 묽은 염산에 넣어. 그리고 증류수로 헹궈서 어떻게 되니? 그 전에 남아있던 시료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된다. 그리고 니크롬선을 토치의 겉불꽃 속에 넣고 다른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자, 여기 묽은 염산에도 닦고 그 다음에 증류수에도 헹궜어. 그런데 일부 남아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걸 불꽃에다 갖다 놓고 완전히 다 태워버리라는 거지.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디다가 넣으라고 했어? 겉불꽃에다가 넣으라고 했지. 네. 겉불꽃. 자, 이렇게 불꽃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불꽃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겉불꽃은 이 바깥쪽 얘기를 할 거야. 네. 겉불꽃은 거의 색이 안 나타나. 안으로 갈수록 빨간색,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겉불꽃은 여기는 산소가 공급이 원활하지. 바깥에 산소가 있으니까 이 안쪽은 산소가 원활하게 닿지 않기 때문에 연소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산소가 있어야만 연소가 일어나는 거 알고 있지. 네. 불났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저걸로 덮어버리는 거야. 네. 조그맣게 불났었을 때는 그냥 수건으로 덮어. 아니면 잠바로 덮어. 그러면 공기가 차단이 돼서 쉽게 꺼지는 거지.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겉에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불꽃이 온도가 높아. 그리고 무색이야. 안으로 갈수록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으로 나타나니까 이걸 니크롬선을 갖다가 뭐 특정 물질을 갖다 놓고 찍어서 안쪽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불꽃색인지 아니면 이 금속 원소의 불꽃색인지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디? 겉불꽃에다 넣는 게 훨씬 더 관찰하기가 쉽다. 이해되지? 네. 자, 각 물질의 수용액을 나트륨이 녹아져 있는 수용액을 니크롬선에 묻혀서 토치의 겉불꽃 속에 넣고 불꽃색을 관찰해. 네. 그 다음에 다시 묽은 염산에, 그 다음 증류에다 헹궈. 그리고 불꽃에 넣어서 완전히 태워버리고 이번엔 스티론튬을 또 해서 실험을 해. 네. 그리고 또 스티론튬에 불꽃 반응색 관찰한 다음에 또 씻어, 또 헹궈, 그리고 다시 태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전에 남아있는 시료가 없어야 정확한 실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위에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이지. 도가니에다 이렇게 어떤 용기에다 놓고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니크롬선에
그 수용액들을 금속 원소의 수용액을 찍어서 불꽃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위에 실험을 하든지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종류의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라는 결과는 같게 나타날 거야. 네. 실험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음 물질들의 불꽃 반응색을 관찰할 때 나타나지 않는 불꽃 반응이라고 했네. 구리는 청록. 구청이라고 했으니까 구청 청록색 있네. 리튬은 빨간색. 빨리 리튬. 스트론튬 빨간색. 그 다음 칼슘 주황색. 노나 주슘 주황색 칼슘 여기 있네. 염화칼슘 얘도 칼슘 있으니까 노란색일 거고. 네. 바륨은 황. 황바씨라고 했어. 황바씨 구청에서라고 했으니까 황바씨 황록색이 있습니다. 보라색이 없네. 보라색은 뭐가 보라색이니? 어떤 칼륨. 칼륨이지. 얘는 칼륨이 불꽃 반응색이 보라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불꽃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네. 실험 방법 간단하지? 네. 염화칼륨과 질산칼륨의 불꽃 반응색 같아? 네. 왜? 칼륨 같네. 네. 무슨 색으로 같을까? 보라색. 보칼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맞네. 시료 속에 포함된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있어? 아니요. 모든 원소? 스트론튬이랑 리튬 어떻게 할 것 같아? 그건 구별 안 돼. 틀렸네.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 여기 네. 황산칼륨, 황산칼슘, 염화칼슘 둘 다 뭐야? 칼슘이 들어가서 주황색. 주황색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 금속 원소의 종류 같으면 불꽃 반응색 노란색 같대. 다른 종류의 원소라도 불꽃 반응색이 비슷할 수 있다? 뭔데? 리튬하고 스트론튬 둘 다 빨간색이다 라는 거. 그래서 틀린 거 3번이 답이, 옳지 않은 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니?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화 과정에서 원소 원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야. 네. 이제 심화야. 심화는 뭐냐? 일반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자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일반적인 중등 과정에서는 원소나 원자나 같은 개념으로 놓고 봐도 문제는 없어. 네. 그런데 조금 더 심화의 관점에서 봤었을 땐 얘를 구별해서 알아야 되겠다. 이제 고등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될 거지만 알아두면 조금 더 고급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 원소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야. 네. 이게 이제 원소였어. 원자는 원자의 개념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야. 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둘 다 비슷한 말이지. 그런데 기본 성분이고 가장 작은 입자래. 네. 그러면 원소는 입자라는 얘기야. 원소는 성분이고 원자는 입자래. 네.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가장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과일을 이용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자, 여기 보니까 과일이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사과가 몇 개가 있어? 사과? 여기 사과 빨간색 하나 있네. 사과 하나 있어. 네. 사과 한 개. 그 다음 배 몇 개니? 배 두 개. 그 다음에 복숭아구나. 복숭아 몇 개니? 복숭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보게 되면 과일의
사과 한 개, 배 두 개, 복숭아 두 개.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의 종류는 몇 가지야? 세 종류라고 볼 수가 있지. 세 가지. 과일의 종류는 세 가지. 그러면 과일의 개수는 몇 개야? 두 개 하나 해가지고 얼마? 과일의 개수는 총 5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네. 그치? 자, 이 과일 바구니에는 과일의 세 종류, 그 다음에 과일은 5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원소와 원자의 개념으로 얘네를 나타낼 때는, 자,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 원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라고 되어 있어. 기본 성분이야. 뭐가? 원소의 경우에는, 네. 때려서 그래? 자, 원소라고 하면 물질의 기본 성분이야. 네. 자, 원소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다. 과일 바구니 안에 담겨져 있는 과일의 종류는 세 가지이다. 원소의 개념 뭐야? 종류를 얘기를 할 거야. 종류. 원소의 종류. 원소가 수소냐 산소냐 이루어져 있냐. 자, 그러면 얘를 어디다 확인해 볼 거냐면, 자, 원소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즉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종류. 에탄올 분자 같은 경우는 탄소, 산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대. 네. 자, 보면 여기 봐봐. 에탄올을 구성하는 네. 원소를 보게 되면, 자, 탄소가 몇 개니? 2개고, 네. 이 하얀색이 뭐니? 수소지. 수소가 6개야. 네. 그 다음에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어. 네. 그럴 때 여기 에탄올 분자의 경우에는 에탄올을 구성하는 원소는 하면 원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 탄소 한 종류, 산소 한 종류, 수소 한 종류,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왜? 원소는 종류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종류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게 탄소가 몇 개냐, 산소가 몇 개냐, 수소가 몇 개냐가 아니라 뭐야? 종류,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원자야, 원소? 원소야, 원자야. 이게 종류는 원소야.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기본 성분, 원소, 성분, 종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자, 과일 바구니에 사과 몇 개? 1개. 네. 배 2개. 네. 복숭아 2개. 네. 과일 바구니에 들어있는 개수가 사과 1개, 배 2개, 복숭아 2개란 말이야. 이게 뭐에 해당이 되냐면 원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네. 자,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야, 입자. 자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원자, 아, 입자구나. 네. 입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까 똑같이 에탄올을 구성하는 성분이 탄소, 산소, 수소 세 가지 원소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 그럴 때 에탄올 분자 1개는 탄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6개로 총 9개의 뭐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는 탄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 산소 원자 1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원자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원소는 봐봐, 이와 같이 원소는 같은 크기, 모양, 성질을 갖는 원자로 된 집단 전체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 원자라는 것은 바구니 안에 담겨져 있는 과일의 개수와 같이 구체적인 입자 하나하나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예요.
원소는 집단 전체, 네. 수소다, 산소다, 질소다 그렇게 되어 있다. 원자는 수소가 2개, 질소가 4개, 산소가 2개, 뭐 이런 식으로 입자 하나를 나타낼 때는 원자, 뭉뚱그려서 종류별로 나누게 되면 원소, 이게 원소와 원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등에서는 뭐 굳이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개념을 알아두면 앞으로 조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